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우잘사 TV에서는 처음 뵙는 것 네, 같아요. 이영풍 TV의 네. 명성에 비해서 제가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았는데 아유. 오늘 영광스럽게 첫 번째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우리 그 보수의 그 여러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제 이영풍 TV의 명성은 익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좀 나와보고 싶었는데 잘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이름이 앞으로 자주 네, 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늘 듣고 있고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우리 또 박상기 앵커님이 오셨는데 그 옥천 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유세 장면이 네. 굉장히 지금 핫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님, 예.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모친이신 네. 영원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상, 예.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연령대가 60대 초반이다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의 영부인은 그냥 유여사님으로 고정돼 있어요. 네. 그분의 그 자애로움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호칭이 좀 너무 과잉이 아니냐 하지만 저는 여기에 걸맞는 그 퍼스트 레이디는 예. 저 마음속에는 유경수 여사님밖에 없어요. 그런 품격을 가진 또 그렇죠. 이제 영부인상. 굉장히 또 그 박 정의 대통령을 네. 그 민족중흥의 길로 가실 때 옆에서 정말 청와대 내의 야당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 잘 보좌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베트남전의 과정부터 시작한 한국 현대사의 그 여러 그 고비마다 유 여사님의 역할. 그런데 그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 그 아깝게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뒤에 그 지금도 저는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인데 TV로 그때 흑백 TV 시절에 네. 유경수 여사님의 그 장례식이 생중계될 때 저도 그때 국민학교 3학년. 그때 이제 우리 박민영 앵커님은 안 계셨을 때 아닌가. 태어나기 전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그때 막 거의 국상 분위기였어요. 네. 저도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울었던, 왜 울었는지는 지금도 아이고,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들이 명미할래 같지만 이분만한 분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그 영상에 보시면 사실은 오른쪽 발목이 안 좋으세요. 네. 대구 칠성시장에 5월 22일 날 이렇게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가시기 1시간 전에 자택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발목을 접질리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71살이세요. 맞습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그런데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그렇지만 이번에 보수 결집을 위해서 네. 좀 나서셔야 되겠다. 그래서 압박 붕대를 하셨답니다. 지금 아이고. 오른 발목에. 네. 그럼에도 부상 불구하고 투혼이시네요. 예. 네, 그 칠성시장에서 30분 넘게 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그 2년을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셨을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2년 6개월을 모셨다. 네. 그 2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굉장히 그 이외에도 2년이 많지만 도우셨고 그 칠성시장에서 일어난 그 바람이 저는 이게 대구 경북을 이미 다 집어삼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 쉬셨다가 드디어 오늘 네. 대체 공휴일이지만 예. 이 충북 옥천에 지금 가셨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네. 저도 이 생가를 2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구석구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거의 발디딜 틈이 없는 열기로 네.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후보인 김영환 지사. 후보님도 지금 가셨고 네. 또 이 끝나자마자 대전 이장우 후보를 돕기 위해서 대전으로 또 가신다고 하고 네. 강행군이에요. 아유. 그 사이에 또 앞인지 뒤인지 모르지만 충남의 김태흠 후보한테도 가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 행보가 이게 보통 엄청난 그 행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지금 오른 발목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붕대 투혼을 하고 계신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이 보수 열기에 정말 쐐기를 박아주시는 것 같은 보수 그렇죠. 결집에 이런 느낌이 나요. 대구도 22일 날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원래 막 팽팽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리얼미터 기준으로 추경호 후보가 5%포인트 이제 리드하는 그림으로 조금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청도도 그렇잖아요. 충남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김태흠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 그렇죠. 충북은 뭐 예. 한 자릿수 되더라고요. 신용환이라고 원래 이 사람이 제가 신용환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좀 잘 압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한국정책방송원 KTV에 예. 제가 그때 정책 앤 이슈라는 프로그램 앵커를 2년 2개월 넘게 했는데 네. 그때 이 신용환 씨가 예. 그때는 보수 인사였어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네. 그때 청년위 위원장으로 발탁해 준 사람 아닙니까? 차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고 이 예. 변절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유. 이 신용환 씨는 그때 아이고 선배님 제가 뭐 방송이 좀 미숙해서라고 하다 저한테 조언도 구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건 없지만 그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그때 같은 보수로서의 연대감을 느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재명 잠바를 입고 충북지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번 선거판에는 배신자들이 들끓는가? 김상욱도 그렇고 네. 이 잠바 바꿔 입은 사람들 정말 한심한데 이 신용환이 앞서 나가던 결과가 네. 확 줄었어요. 맞아요. 지금 김영환 지사가 이 옥천 생가에 지금 같이 간 모습이 지금 보이던데 예. 저는 오늘을 계기로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북 옥천이란 곳은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충북 그 생가 입구에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 향수에 예. 그 생가도 있어요. 아하.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이 충청도의 그 유구함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곳인데 저는 그 생가 방문을 계기로 지금 충청권의 불길이 이미 용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 충청권이 원래 잘 말을 안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 처가가 대전 충남인데 예.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보수 지지자였는데 네. 이분은 끝까지 말을 안 해. 저한테 어디 찍으셨어요? 그러면 뭐 몰라. 몰라. 입이 무거우셔가지고. 근데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야. 이미 의사 마음속에. 표시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충북의 민심이 저는 뒤집어졌다라고 보고 네. 그 기폭제는 지금 오늘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지금 옥천생가 방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을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시고 그죠. 이장우 또 후보. 이장우 예. 후보 또 그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 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요원의 불길을 정청래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뭐 스타벅스 관련돼서 헛소리 한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요원의 불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충청권에 일으키고 계신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충청도까지 뒤집어져 버리면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바로 레임덕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충청을. 그야말로 중원이다. 그렇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원이기도 하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충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사실 호남보다 많아진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충청권이 이 신도시 문제랄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세종을 둘러싼 또 중앙 이 정부의 권한이 많이 내려오는 그렇죠. 뜨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충북하고 충남 대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2016년에 억울한 탄핵을 당하실 때 네. 그때 사실 탄핵 반대를 외친 정치인이 많지 않았다. 맞아요. 그때 바로 이 이장우 후보는 끝까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의리와 신의를 네. 보고 가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장우 후보가
이제부터 사실 오늘부터 본선거를 따지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10일. 예. 9, 8, 7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폴로 호 같은 거 발사할 때도 그러니까요. 10부터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아하. 오늘 충청권 바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뒤에는 다른 데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불경 또 가신다. 방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불경은 정말 이제 낙동강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25 때의 네. 그 정말 공산군으로부터 네.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낙동강전선에 이제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전하시는 거예요. 네. 부상 투혼이죠. 네. 아까 그 발목이 저도 한번 접질려 봐서 아는데 아유.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잖아요. 멀쩡해도 선거 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예. 오늘 그 이 쭉 생중계 화면을 보면 네. 그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울경 낙동강전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가 한번 네. 덮치면 예. 그쪽도 다 뒤집지 않을까 네.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이어서 28일 날에는 또 강원도까지 거의 전부 순회 공연을 하시는 강행군을 또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선거 여왕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예. 대전을 생각해 보시면 2004년 때 네. 그때 커터칼 예. 서울 신촌에 네. 아찔해요. 그렇죠. 그때 저는 현역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속보사 상황을 다 챙겨봤던 사람인데 그때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긴급 수술을 네. 받으시고 나서 그 전과 후에 네. 그 유명한 말 대전은요. 맞아요. 이게 그냥 나오면서 확 뒤집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려웠던 천막당사 선거. 네. 그때도 제가 SBS 앵커로서 박근혜 당시 총재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검은 그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의연하게 네.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선거의 여왕이 나섰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태풍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하. 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충남, 충청, 대전의 강원도 부울경까지 전국 순회 공연을 다 하신다. 발목을 접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하신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이 보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재보선도 또 저희가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지금 평택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오히려 지금 조국이랑 김용남 쪽에서 사생결단에 지금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우리 좀 후보 유이동 후보가 반사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본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용남은 보좌진 폭행 의혹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른바 촛대뼈라고 그러죠. 그렇죠. 조인트 맞아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폭 영화 상상도 못합니다. 군대에서 예. 그 과거에 네. 이 정말 지금 군대 말고 네. 제가 군 시절 저는 이제 카투사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네. 논산에서는 군기가 좀 셌죠. 예. 그런데 아마 많은 아마 우리 이영풍 TV 시청자분들의 아마 아버지나 삼촌 세대의 그 군 시절에는 네. 조인트 많이 까졌어요. 그러니까요. 조인트라고 해서 군합발로 90도로 촛대뼈, 네. 정강이뼈를 딱 찍으면 예.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모독행위죠. 그렇죠. 능멸이죠, 능멸. 차라리 예. 귀샤대기를 한 대 때리고 마는 게 낫지. 예. 조인트를 까는 거는요.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무너뜨리는 모욕을 주는 거죠. 아주 모욕을 주는 건데 네. 김용남이 보좌진을 그렇게 조인트를 깠다. 군대도 아니고 무슨 검사 조직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보좌진을 검사이자 조폭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 양 XX 같은 행동을 한 건데 예. 제가 입 더러워질까봐 네. 그 표현을 다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아실지 모르지만 대부 업체의 차명 운영 의혹. 네. 국회의원 보좌관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대부 업체를 운영했다. 정말 악질적인 의혹이네요. 악질적이죠. 그리고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거기서 연간 3, 4억 원쯤 수익이 생겨. 배당은 내 거야. 이런 말을 직접 김용남이 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당선이 돼도 제대로 된 사법부에 걸리면 예. 당선 무효. 아하. 징역 이게 찾아보니까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닌데 네. 징역 2년
이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표로 세우고 운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는 김용남이 농업법인.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정치하랴. 그때는 또 아이고. 보수당 후보로 수원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네. 선거 출마도 할 때인데 뒤로는 이런 왕호박씨들을 까고 있었던 거죠. 비즈니스를 아주 했네요. 완전한 예. 뭐 농업법인은 동생 시켜서. 예. 대부업체는 보좌진 대부업체가 말 그대로 여러분 고리대금업체 아니에요. 사채업. 사채업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해도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요. 보좌진을 또 내세워가지고 조인트 까던 사람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네. 이거는 지금 후보 사퇴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선된 후가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국이 이 문제를 공격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어허. 조국이 아니더라도 평택 을에 계신 유권자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요. 네. XX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예.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김용남 안 그래도 뭐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을 위해 조국이 돼야 된다 하더니만 이 네거티브 공세가 정말 거세서 일단 조국이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결국 유이동 후보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고 황교안 대표와 뭐 단일화가 성사된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3자 구도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지금 말씀한 우리 네. 앵커가 말씀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하. 자 보세요. 농업법인의 동생 운영, 그 다음에 보좌진을 시켜서 한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 이건 네. 뭐 두 번째는 너무 딱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범죄의 가해자들을 30건 넘게 변호했다. 맞습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변호사가 돈 주면 아무거나. 그렇죠. 뭐 제 친구 후배 뭐 변호사 많이 있고 하지만 가끔 놀리기도 합니다. 네. 무슨 변호사들은 돈만 주면 다 하냐. 그러니까요. 네. 옛날 이재명은 그 조카의 그거 뭐 살인인데 그렇죠.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고 어휴. 뭐 해서 그 변호를 했던 적도 있는데 회칼로 난자 살인한 사건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 유행의 흉악범이 아니라 흉악이죠, 흉악. 예, 그냥 흉악범도 아니라 진짜 이거 극악무도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김용남이 어쩌다 한두 건 네.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성범죄 가해가 돈이 좀 된답니다. 수익이 안 왜냐하면 돼서 나쁜 네. X들이니까 그렇죠. 이 좀 비싸게 전관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 해서 빠져나가려고 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30건 넘게 이거는요. 미국에서 과거에 클린턴 행정부 때 유능한 산부인과 출신을 보건부 장관에 클린턴이 지명을 했는데 네.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어요. 예. 그게 왜 그랬느냐? 낙태 수술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남은 돈 벌려고 돈을 도대체 몇 군데서 버는 거야? 뭐 대부업에 대부업의 무슨 뭐 농지. 농업법인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아이고. 30건 넘게 변호하고 그 네.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잠바 갈아입고 또 의원 의회에서 되겠다고. 또 의원을 하겠다고. 자 이런 사람을 뽑아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국이도 오죽하면 노무현 그 봉하마을 추도식에 가서 민주진영 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진영의 네.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김용남의 대부업 의혹은 오죽하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노 진영에서도 지금 조국을 밀고 있잖아요. 예. 뭐 이호철 전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라든지 유시민, 유촉새 뭐 이런 사람들도 조국을 지금 대놓고 미니까 네. 서로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어. 그렇죠. 그래서 조국과 김용남은 단일화 못합니다. 이렇게 절대 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양자가 그냥 가고 네. 진보당의 김재현도 자기가 명색이 그래도 진보당 대표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모냥 빠지게 네. 그 자기가 뭐 조국이든 혹은 뭐 김용남이든 단일화 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가 3명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남은 것은 유이동 후보와 우리 자유와 혁신의 네. 황교안 후보님이 예. 보수 단일화만 예.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보수 단일화가 되면 4자 대결 혹은 맞습니다. 3자 대결 구도의 승리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네, 저는 합쳐지기만 막판에, 하면. 네, 합쳐지기만 하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좀 수도권에서 그래도 판을 하나 뒤집는. 예. 여기서 만약 이기면
조국 보내는 것도 되고. 아유, 그러니까요. 아, 조국을 잡아요. 네. 그리고 김용남의 변절 행위에 대한 단죄가 또 단죄도 이루어지고 예. 배지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간 리버스 평대 북값도 좀 잡음들이 많은데요. 아, 북값 네. 피곤하죠. 네. 이게 참 한동훈이 뭐라고 이 부울경 전체 선거가 레거시 미디어들이 한동훈을 조명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다 지금 조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동훈이 진짜 문제라는 건데 하다 이제는 비전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저는 그런 업체 처음 들어봤는데. 예, 검색해 보니까 불법이다, 뭐 조작이다, 뭐 고소 고발을 당했다. 여론조사 업체가 거의 그 정도의 네거티브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트렌드만 봐야 된다. 추세만 그죠? 추세만 예. 보고 너무 튀는 여론조사는 우리가 이제 체조나 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같은 거 채점 방식을 보시면 돼요. 네, 제일 고점하고 예. 제일 낮은 거 뺍니다. 네 맞죠. 튀는 결과는 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저도 한때 채널A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채널A의 여론조사부터 좀 튀었어요. 예. 아니 뭐 갑자기 한동훈이 역전을 했대. 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레거시 언론들이라는 곳들이 한동훈 밀어주기를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심지어 어제 채널A는 잠깐만 좀 얘기 드리자면 한동훈 무소속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자막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실수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고의예요. 예. 그리고 무슨 우리가 그 식물에서 보면 접붙이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오이하고 수박을 갖다 뭐 육종학에서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이상한 접을 붙여도 너무 이상하게 붙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중 그러니까. 형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질문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느냐. 네. 이미 얘기는 나온 거지만 예. 제발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드라이하게. 네. 왜냐하면 1번 더불어민주당 뭐 하정우. 하정우. 예. 2번 국민의힘 박민식. 3번 아니죠. 6번이죠. 6번. 네. 6번 국민의힘 한동훈. 이렇게 물어봐야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이죠. 물론. 예. 6번 무소속. 예. 그렇게 해야지 왜 거기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옵니까? 네. 그런 것에서부터 바이어스가 예. 5% 이상 생겨요. 네. 여기는 아예 대놓고 무소속 국민의힘이에요. 저게 뭐냐고요, 저게. 아유, 정말. 그런 것은 네. 너무 눈살 찌푸려지는 밀어주기라고밖에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균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지나서 선거 개입이에요, 저런 거. 네. 저런 여론조사를 버젓이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가려서 보셔야 돼요. 네. 박민식 후보는 아예 대놓고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한동훈 팬클럽 같다 이런 얘기까지. 뭐 그런 소리 맞는 말이에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알겠고 네. 심지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 물론 뭐 그 몇 명 있잖아요. 송파남매가 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대놓고 하고 막 치킨 같이 먹고. 밥 먹는 거 예. 이런 거는 이미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것이고 다만 선거 국면에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네. 장동혁 대표의 좀 원모심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니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네. 그 옆에서 이게 무소속과 단일화를 해야만 뭐 자기네가 관리하는 기초 의원 선거에도 영향이 있다. 이거 어느 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선거 끝나면 징계 절차 개시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예. 아니, 다 추상같이 징계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선거는 선거고 네. 당의 기강은 기강인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국감 얘기는 제가 굳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스타벅스 이슈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사이렌까지 네.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대통령이 뭔데 국민들한테 지금 커피를 마셔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저는 이제 스타벅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네. 딱 사흘 걸렸어요.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빛의 속도입니다. 예, 전재수 보세요. 네, 그 혐의가 까르띠에 시계 플러스 불가리 시계로 2개. 네, 그리고 총 수뢰 건네받은 돈의 액수가 4천이었어요. 네,
3천 아니면 4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민중기 특검이 석 달 뭉갰습니다. 맞아요. 그때 뭉개기도 하면서 시계 하나가 사라지죠. 특가법상 3천만 원 이하로 만들려고. 불가리는 어디 갔나? 네. 까르띠에는 그만두고. 예. 불가리가 더 비싸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불가리를 뺀 것부터 악의적이에요, 제가 네. 볼 때. 불가리는 도저히 개당 1,0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까르띠에는 이게 조금 여성용 시계다 보니까 예. 좀 낮출 수가 있다. 아하. 그래서 석 달 뭉개고 경찰 넘겨서 또 석 달 뭉개서 네. 결국 나온 게 까르띠에는 785만 원짜리다. 네. 말이 됩니까? 네. 까르띠에 발롱 블루? 저는 뭐 그런 시계를 뭐 카탈로그에서는 봤고 네. 우리 집사람도 못 사줘봤습니다만 아이고. 아니 이게 785만 원이 말도 안 되고 네. 액수도 3, 4천이 2천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면 끼워 맞춰가지고요. 왜 이렇게 예. 줄었느냐? 2천 더하기 785가 3천만 원 미만이잖아. 네. 그러면 201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요. 네. 그것도 전재수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바로 그 다음에 발표하잖아요. 네. 이게 경찰의 속도인데 예. 정용진 회장 3일 만에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서 입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대국민 사과하면 직접 또 발표한다는데 네. 그리고 사이렌 그 머그컵은요 예. 1년에 연중으로 상시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집에 사이렌 그리고 사이렌 오더도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럼요. 이게 100건이 가까운 연중 행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4월 16일 세월호 날하고 겹쳤다고 예. 그게 세월호 참사를 조롱한 것이다. 아이고. 이거는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어요. 말도 네. 안 되는. 변강부회. 네.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꿰맞춘 건데 그거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갑의 의원인 정진욱. 어허. 그 부인이 또 임선숙이라고 예. 좌파 변호사 유명한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가 쌍으로 예. 아주 난리인 그 커플인데 아이고. 정진욱이 그렇게 주장한 거를 이재명이 리트윗 아이고. 갖다 올려놓으면서 이 사이렌 공격이 시작됐잖아요. 네. 참.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강명구 의원이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4월 16일 국회에서 그 식단을 보니까 어묵볶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묵이라는 게 사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좀 비하하는 그렇다고도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 뭐 알 수 네.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명구 의원 주장은 그런 식이면 이재명식이면 그럼 국회 사무처도 일배냐. 그러요. 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정우성 씨가 하다 이제 네티즌들이 네. 1900년대 말에 탱크보이 광고를 또 찍었습니다. 이것도 문제냐? 탱크가요. 사실은 물론 이게 그 실무진이 예. 마케팅 차원에서 근데 이게 그 중요한 연중 2번 하는 그 스타벅스의 이 프리퀀시만 네. 회장에게 보고한답니다. 예. 그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80에서 100건이 되는 그 모든 이벤트는 네. 해당 사업부 전결이에요. 통상적인 행사니까요. 내부 결제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은 보고도 안 받았지만 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각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요. 관련 임원 해임하고 조치를 다 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탱크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탱크에 대해서도 물론 그 탱크와 이 탱크가 다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탱크가 영어로 네. 무기 탱크만 있습니까? 네. 물 탱크도 탱크예요. 그럼요. 용기도 탱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유조선도 알고 보면 영어로 탱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너무 지금 집단 광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이렌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어부들을 유혹했다는 그 요정도 네. 생각해 보면 원래는 그 원형은 반인 반조 네. 새 모양을 갖고 있었고 예. 그 뒤에 이제 오디세우스 같은 데서는 반인 반어. 네. 그 사이렌은 1971년부터 스타벅스가 쓰던 거예요. 55년 전부터 그 사이렌이라고. 네. 그리고 그 사이렌이 말이 어디서 또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구급차, 예. 경찰차, 그렇죠. 앰뷸런스의 사이렌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세월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들도 사이렌을 보고 세월호를 떠올린다는 게 그 정말 상상력이 듣도 보도 못한 2024년 6월에 한 예. 걸 끄집어내 가지고 네. 억가한 거잖아요. 억가. 예. 억지로 깐 거예요. 네. 그러면 정진욱 같은
광주광역시 의원은 주장할 수 있죠. 네. 광주 사람이니까. 뭐 주장이죠, 그것도. 주장. 예. 네. 그러면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이재명이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럼요. 그것을 퍼다가 거기다가 얹어서 공격 명령을 내리니 네. 이번엔 사이렌이 날린 거야. 예. 사이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재명이요. 지금 그래 신세계 잘못한 건 맞지만 스타벅스 잘못한 건 맞지만 여당이 기업을 직접 공격하는 건 과하다. 차라리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면요. 저는 인기 엄청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예. 지금 시애틀에 본사가 있잖아요. 예. 이 스타벅스는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네. 쿠팡보다 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쿠팡은 한국계의 미국인이 네. 김범석, 범킴이 맞습니다. 주인이지만 예. 이건 완전 미국 기업이에요. 본투비 미국 회사예요. 이거 뼛속 깊이 미국 회사인데 예. 사이렌 오더는 1971년부터 사이렌이 시작된 거고 네. 스타벅스 이름 자체가 그 유명한 허만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어요. 왜 한국 정권은 네. 갑자기 스타벅스를 미국 기업만 때려잡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렇게 오해를 하고도 남게 예. 생겼죠. 네. 여기에 무슨 중국 무슨 커피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미국만 골라서 때립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고의가 아닌가? 미국에서도 의심을 더 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이야기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수 결집이 가셔야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이재명의 무리수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접전 지역들 다 좀 우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고무적인 분위기도 있거든요. 우리 앵커님 보셨을 때는 우리 이번 지방선거 총체적으로 마지막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 이번 주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뭐 희망도 좀 섞어서 말한다면 네. PK, TK 5개 지역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우리에게 넘어온다. 우리에게 예. 적어도 지금 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던 이 좌파 단일화가 추진되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잠바 또 갈아입은 대표적 변절자인 김상욱이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보당과 김종훈 맞습니다. 후보와 합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를 3개 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시켰어요. 아하. 그리고 진보당이 하던 거는 마무리가 됐고. 네. 그럼 왜 이 김상욱이 이 2개를 중지시켰냐? 네. 진보당으로 의심되는 그런 예. 말은 직접 안 했지만 특정 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네. 이 여론조사를 중단시켰어요. 네. 그럼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진보당이 거기가 울산이 좀 세잖아요. 네. 노조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아하. 멈춘 거야. 질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 무슨 추태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김상욱이 빠바방 하려고 했다가 김종훈으로 단일화되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네. 그래서 개망신을 떠나서 위협을 느끼니까 예. 이 여론조사 중단했어요. 완전 이거 조폭 같은 지금 행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치 상도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예. 이기지 않는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 아이고. 이게 말이 돼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울산의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김두겸 네. 전 울산시장이 그동안 좀 고전했는데 예. 이렇게 좌파들이 또 분열을 해주잖아요. 예. 물론 어찌어찌 봉합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데 이미 사람들이 김상욱 지가 안 이기면 여론조사도 중단시켜? 그러니까요. 좀 이 꼴이 나 있고 또 박맹우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108배까지 하면서 네. 선거 캠프 밖에서 예. 제발 노여움을 접고 그 네. 노여움이 뭔지는 모르지만 후보가 안 되고 다 노엽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큰 틀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서 보수 단일화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응할지 안 할지 좀 응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울산시장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울경을 한번 휩쓰시면 네. 이게 이제 D-9, 8, 7 이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달성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제가 볼 때 달성 그 군 옆에서 칠성시장 유세로 격차가 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다. 네. 그렇게 보면 14개 중에서 달성은 넘어왔고 울산 남갑도 김태규 전 무난하게 예. 부위원장 무난하게. 네. 그러면 일단은
당초에 16개 중에 1대 15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의 그 장담은 이미 깨진 거죠. 완전 쪽박됐어요. 그렇죠. 깨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문어도 아니고 그렇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한 6, 7개는 네. 광역단체장은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가신다고 하면 그 네. 안보벨트가 자극이 돼서 우상호를 예. 김진태 현 후보가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네. 그 충청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광역단체장에서 영남권을 장악하면서 한 6, 7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재보선은 최소 3군데 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3군데 그 정도 성적표만으로도 이 국민의힘은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죠. 탄핵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이 어려운 네. 변절자들을 숱하게 등에다 놓고 예. 장유혁 대표가 정말 등이 따가울 정도로 이 칼침을 맞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그 정도 성적 그보다 좀 낮아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볼 때 한 5군데 이기고 예. 영남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반집 승부로 접어들었다. 네. 반집 승부로. 그래서 서울, 부산 한 군데를 포함해서 5, 6군데만 승리하면 네.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네. 이제 관망하던 보수들이 뭉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 우리 국민의힘 젊은 자산.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 네, 진짜 우리 당 예. 그 선거 때지만 왜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사람 여기 앉혀나 현장을 뛰게 해야지 진짜. 전 여기가 좋습니다. 네. 현장을 뛰면서 지연 유세하게 해야지. 박민영보다 연설 잘할 사람 많지도 않으면서 예. 거기에 친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먹힐 사람을 세워야지 이긴다고요. 아유 뭐 다들 급하면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선거 분위기 좀 올라와가지고 다들 좀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선거 분위기가 사실은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레거시만 보면서 현상을 파악하면 이제는 보수는 앞으로 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론이 올라왔다 하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원래 이랬다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금 우리가 박미 갔다 온 이후에 지금 갤럽이었나요? MBS였나요? 15%짜리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15%다라고 할 때 네. 내가 여기서도 전수조사한 거 여론조사 데이터 맞아요. 한번 열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하나 빼고는 싹 다 지지율이 다 올랐는데 박미 이후에 30% 회복을 했고 근데 이걸 레거시가 가렸을 뿐이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얘기도 했죠. 한 달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얘네가 여론조사가 거짓말을 못할 거다. 왜? 지금도 얘네가 15%짜리 보여주면은 오차범위 2배, 3배 나는 결과를 보여준 그렇죠. 레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이젠 거짓말 못하니까 어때요? 한 번도 안 보여주던 MBS랑 갤럽만 보여주다가 이제 다른 여론조사 막 보여주잖아. 그러게요. 뭐 에이스 리서치다, 뭐 리얼미터다. 원래 예. 이랬다. 원래 이랬다.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수십 번 얘기하는데도 안 믿고 데이터를 네. 보여줘도 안 믿고 레거시가 보여준 MBS 갤럽만 믿고 있으니 자신감은 다 떨어져 있고 분열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박미 이후에 30% 초반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는 끝까지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강도로 치고 나가게 할 것이냐는 이제는 누구의 몫이다? 이 후보의 몫입니다. 네. 후보의 몫이고 선거 운동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후보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레거시가 떠먹여주는 밥숟갈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 여론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남은 기간이 이제 7일 남았나요? 8일 남았죠. 정치권에서 8일이면요. 여전히 긴 시간입니다. 천지개벽할 시간이죠. 천지개벽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의 판세를 뒤집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뭐 진짜 10% 20% 나는 차이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오차 범위 안에 혹은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났어도 5% 안팎까지는 뒤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요. 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후보님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투쟁을 해야 선거운동을 해야 내가 승리에 가까워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무당층이 30%씩 잡히는 정말 통계적 가치가 없는 전화면접 조사들은 이건 좀 제도권 차원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지금 이 얘기 1년째 하고 있죠. 네. ARS 지금 면접에 대해서.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저를 우리 당까지 공격하니까 환장을 했던 네. 거예요.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뭐 고정값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계가 공격하는 것까지는 고정값이에요. 네. 근데 우리 당 의원들도 제가 여론조사를 다 열어놓고 얘기하면 이거를 듣는 사람 한 명뿐이 없어요. 네. 누구? 장동혁 대표님. 왜냐면 데이터를 갖고 가면 네. 장동혁 대표님 이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안 들어. 원래 이게 모범생들이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만 받고 레거시 사설만 보고 남이 내준 시험 문제만 지금 남이 떠먹여주잖아. 남이 150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그래프 도표까지 그려서 네. 갖고 가는데 안 본다 이거야. 예. 안 본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선거가 8일 남았는데 지금 레거시가 자기네들 면안상할 정도로 물러선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는 사람은 선거에 질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표상의 분위기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지원 요새 한창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현장 분위기는 사실 네. 저도 지금 선거를 재선거뿐만이 아니라 대선도 치러봤고 뭐 보궐선거 여러 번 치러봤고 지방선거도 치러봤고 그럼 선거 현장에서 사실 선거 분위기를 잃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세장은 자기 편만 모여요. 보이는 것만 보죠. 네, 자기 편만 모여요. 예.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다. 네. 우리 편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되게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기가 충전돼 있는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지는 중요한 것인데 근데 가는 곳마다 열기가 뜨겁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지금 대구랑 구미 갔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는 시장에서 지금 집중 유세를 했는데 제가 집중 유세장에서 제 차 있는 곳까지 빠져나오는데 거의 1시간 40-5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뭐 시장 상인분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또 먹을 거 막 싸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계속해서 가는데 사진 찍자고 시민분들 해주시고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열기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는 곳마다 이런 증상은 어디든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최소 40-50분이 안 걸린 현장은 없다. 아하. 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팩트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찾는 현장은 그곳이 험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험지인데 뭐 안산 같은 경우에서도 수많은 우리 그 유권자분들께서 모여서 사진 함께 찍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현장 집중 유세장을 가면 그쪽 근처에서 꼭 밥을 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거리를 일부러 한 바퀴 정도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생생한 민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유권자들처럼 적극적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나가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혐오의 눈빛인지 아하. 눈에 하트가 뿅 그려지는지 그러고 인사를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갔던 현장들 중에 분위기가 나빴던 곳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들 사인해 달라고 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 식사하시다가 말고 인사하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군산 지원 갔을 때인데 예. 군산에 갔다가 거기는 완전 험지잖아요. 험지 아닙니까? 예. 그 맛집이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거기에 그 회 덮밥 네. 맛있는 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식사 때가 아니었는데 3개가 있었거든요. 예. 3개 중에서 2곳이 다 일어나셔서 저랑 인사하시고 응원한다고 하셨다. 군산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민심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예를 들어 그렇다고 군산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겠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전라도 군산에서 김민수를 환영한다고 밥 먹다 말고 악수를 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네. 전라도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봐야죠. 네. 우리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아하. 봐야지.
예.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우리가 13%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사실. 많이 받은 거예요. 두 자리만 돼도. 네. 그리고 15% 넘으면 선거비 보전이 되잖아요. 저는 진짜 군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꼭 기적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아하. 그러니까 승리까지 아니더라도 네. 15% 선거비 보존을 일으키면 이것만으로도 큰 뉴스가 될 것이다. 출마에 큰 동력이 되죠. 저는 이게 호남 분들이 선거비 보존 받아내신 분들은 전 비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비례 줘버려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더 확장력 있게끔 키워나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게 호남에서도 매번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만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희생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당이 돼야 앞으로도 희생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호남에서 진짜 죽으림 다해서 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호남 선거구를 돌면서 호남 우파 멋있다 진짜 존경한다는 말을 했는데 호남 우파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셉니다. 호남 우파들이 제일 이념적인 네. 이 무장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연설을 듣다가 네. 야 저런 사람들이 경기에 있고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다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희생하고 계신 여러 후보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진짜로 여기 선거비 보존을 해내시는 분들 15% 20% 만들어내시는 분들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 비례 줘야 된다. 유인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확장을 시킬 수 있게. 그래서 현장 분위기 굉장히 호의적이다. 험지에서조차도 먼저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느라 몇십 분 소요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저한테까지 오셔서 정말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네. 여기서 응원한다고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수행해 주시는 분하고 네. 두 분 양손에 다 들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고. 뭐를 다 싸우셨어요. 집에서 뭐 떡 싸우시고 뭐 네. 싸우시고 해서 막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다 들고 오지도 못했어요. 다 들고 오지도. 네. 너무 뜨거운 열기 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꽤 이 보수층의 결집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 주말부터 등판하시면서 좀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대한민국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 포함. 옥천에 4천 명 모였다.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보수의 정치적 탄압의 상징이기도 해요. 보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상징이기도 하다. 네. 탄핵 당할 분 아니잖아요. 이게. 예. 탄핵을 당해서도 안 되는 분이고 탄핵 당할 분도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분께서 이 긴 시간 지금 옥고를 치르셨는데 사실 건강 상태 저는 아직도 다 회복 안 되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진짜로 이 정치권에 잘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끼셨기 때문에 힘든 걸음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곳들은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곳들입니다. 네. 네. 이 말은 우리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곳들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서 판을 뒤집어낼 수 있는 곳이다로 해석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좌우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표에 도움될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 문재인은 퇴임 때까지 40%대 지지율 유지하면서 레임덕 없이 무슨 퇴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문재인은 뭐 여기 또 조작의 달인이니까 문재인 정권은 과연 40이었을까? 통계 조작의 달인이니까 물론 제가 뭐 이거 40%를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감사보고서 팩트예요. 부동산 그렇죠. 통계 조작. 통계의 달인이다. 왜냐면 요즘에 선거철이라 또 말 조심해야 되니까요. 네. 뭐 통계의 달인이다, 통계 조작의 달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아는 게요. 후보들이 자기 선거에 도움될 것 같으면 벌써 얼굴 박아요. 그럼요. 현수막에.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사진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죠? 이재명 사진 같이 찍은 것도 못 본 것 같고 문재인 사진은 뭐 더 더더군다나 못 봤죠. 찾아볼 수 없고 네. 뭐 지금 문재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등판설이 나오겠죠. 예. 도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도움 안 된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억지로 욕하고 디스해도 저 사람 나오면 이거 선거 모르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선거 때 후보들의 목마름이 나오는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러브콜을 보내는데 정작 40% 퇴임한 문재인은 아무도 안 찾고 이상하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좌파들한테 그럼 너네들도 문재인 부르든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가 벌써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켰거든요. 우리가 시킨 거죠. 저는 우리가. 탄핵시켰다라고 그냥 계속 표현을 한 우리가 벌써 네. 2명의 대통령 탄핵을 시켰는데 우리가 우리의 빛나는 대통령들을 지키지 못한 결과 네.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 손 내미는 사람들 중에서 뻔뻔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뻔뻔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분을 지키지 못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지키려고 나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정치권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난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뭘 바라고 정치하셨겠습니까? 대한민국 제대로 되는 거 보기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주시는데 저 노력에 배반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표 하나 짚어보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에 등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23일 날 방문을 하셨는데 그 직후 발표된 오늘 K소위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후보가 50.1%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41.1%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추경호 후보가. 대구가 계속 뭐 경북 빼고 다 진다, 대구도 진다, 무슨 뭐 김부겸 60%대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계속 스멀스멀 따라잡다가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쐐기가 됐는지 바로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마찬가지로 계속했던 말인데요. 여론조사는 100% 표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네. 특히 선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론조사는 늘 했던 말인데 이것도 보수는 아무리 잘못해도 보수를 일단 찍는 분들이 32%는 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15% 말이 안 된다는 소리. 그럼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해도 설령 독재를 해도 민주당 찍을 사람이 35%는 된다. 그럼요. 네. 그럼 이것을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론조사 지표가 32%, 35%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지지층이 내가 선거 투표하면은 니네 찍기는 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까지 니네 잘한다고는 못하겠어. 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집토끼 이탈이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계세요. 네. 국민의힘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여론조사에 내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민의힘 잘한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명분을 만들어줄 계기는 있어야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 계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만들어주셨다라고 보면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이렇게 대구 방문 직후부터 바로 나와 버리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 더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요하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수치만 보거든요. 예. 그럼 이 수치만 보시면은 야 국민의힘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하면 무당층들은 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지지율 높은 대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당층이 이쪽으로 쏠려오는 그렇죠.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야지 대구의 정상적인 지지율은 우리가 7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70대 한 20 나와야. 예, 70대 20 나와야 되는 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쏠려 들어오면 이런 결과들이 다시 원래 정상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수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슬슬 좀 이 정부 여당발 그 똥볼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다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네거티브 이슈들이 터져나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전재수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용남이 무슨 뭐 보좌진 조인트에 대부업에 뭐 흉악범죄 30차례 변호에 여러 논란이 됐는데 그 직후 전재수도 또 이슈가 됐거든요. 보좌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SNS를 통해서 전재수의 관련 비행들을 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갑질 문제는 당연하고 뭐 조기를 똑바로 안 달았다고 뭐 그렇게 폭언을 했다. 한 발 더 나가서 여론조사 조작을 또 했다 전재수가 이런 이야기가 또 보좌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부산 선거에서 좀 전재수의 이 보좌진 관련된 악재들을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여론조사 조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될 명태균식 뭐 주제인데. 조사 이런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선거판에 꽤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국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짜로 이게 자기 당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설령 자기 당에서 있었어도 이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조치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밥상 차려줬는데 떠먹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좀 아쉬운 것이 북구 같은 경우는 전선을 확실히 긋고 싸워라. 예. 지금 이거는 그냥 인기 투표 아니다. 지금 전선의 싸움이다라고 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당 후보가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지금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 당 소속이 있다면 이건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징계 사안이죠. 징계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일화는 없다. 아예 긋고 우리 당에 재입당될 확률 0%다. 재입당 받지 않는다라고 전선 긋고 싸웠어야 된다. 이것은.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예. 엄밀히 따져서 이게 다시 단일화 얘기가 논란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꺾인 거거든요. 부산시 전체가 꺾였어요. 부산시 전체가 예. 꺾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비방용이지만 처음부터 제가 부산 북구를 가장 걱정했던 건 단일화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이걸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예단하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예단을 수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결국에는 이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가 터지고 여기에선 이제 누구의 몫이 남은 것이냐 후보의 몫이 남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 유세에 다니다 보면은 왜 여기도 와주세요 저기도 와주세요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후보들의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의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요. 네, 후보의 요청이 와야 가는 것이고 후보가 요청하지 않거나 오지 말라는 데 갈 수는 없는 건 거예요. 먼저 가진 않죠. 예, 왜냐하면 후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방식대로 따라줘야지만. 네. 그럼 저희들은 아무리 험지라고 해도 와달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역이어서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도 후보가 불안해서 와달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후보들마다 자기의 전략에 맞춰서 지금 지원 유세들을 요청을 하고 부르고 하는데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이 이거는 명확해야 되는 게 정책 싸움 현장이 아니다. 네. 이건 정책 싸움의 현장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선 오로지 지금 전선의 문제다. 네. 이 전선을 잘못 그으면 이 선을 긋는 것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선을 그으면 내 땅은 이만큼 좁아든다. 예. 선을 이렇게 긋고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선거의 승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선거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북구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구 지원 가시죠. 네. 네, 지지율 많이 올려주시고 오시기를. 네. 네, 좋습니다. 북감 얘기까지 좀 이어서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재명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스타벅스 마녀 사냥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또 정영진 회장이 거듭 사과까지 했어요. 무한 책임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사과의 좀 적합성을 떠나서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의 판단 영역이죠. 정치의 판단 영역이 아니죠. 예를 네.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용진 회장까지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저는 사실 상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이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슴 아픈 역사, 가슴 아픈 사건, 매 선거 때마다 재탕, 삼탕, 사탕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스타벅스 논란 역시도 민주당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정치로 끌고 들어온 것도 민주당의 네. 일이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스타벅스 제가 커피에 되게 좀 민감합니다. 제가 입이 민감하지 않은데 커피에 좀 민감한데 제가 스벅 커피를 원래 싫어합니다. 네. 원래 싫어해서 안 마시는 커피인데 왜냐면 제 취향이랑 좀 다릅니다. 커피는 취향 타죠 확실히. 네, 취향을 타는데 최근에 굳이 찾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저한테 뭐 최근에 여기 스벅 선물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워낙 많으셔서. 근데 이게 선택이 소비자의 기호여야 되는 것이다. 예. 맞잖아요. 그렇죠. 커피는 내가 스벅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썸 커피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디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른 것인데 이 취향이 다른 것인데 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니는 것까지도 눈치 보는 세상이 되어선 되겠느냐는 겁니다. 네. 이게요 지금 히틀러가 처음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에 팔아주지 말라는 이 행위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지금 내가 스타벅스를 마시든 투썸을 마시든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이것이 지금 질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거 민주당 진짜 많이 활용했잖아요. 한때는 지금 일본 차만 끌고 다니면 차를 부시기도 하고 계란 던지기도 하고 네. 이런 폭력적인 행위까지도 지금 묵과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노제팬 때 그랬죠.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이요. 예. 이런 거에 안 넘어가요. 맞습니다. 안 넘어가고 대래 분노를 사게 될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를 니네들이 뭔데? 네.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든 뭘 하든 니네가 뭔데? 이거는 반감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사실 제가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이게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네. 왜냐하면 이건 시장의 영역이기 아, 때문에. 그럼요. 각자 판단할 시장의 몫이죠. 영역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운동선수들 중에서 스타벅스 뭐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욕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하. 사과하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야말로 지금 극우적 행태인데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극우적 행태는 다 좌파에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극좌 좌빨들이 하고 있는 게 극우 행태지 네. 우리 보수 진영에는 극우적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폭력적인 행태나 지금 이게 집단주의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행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이 보이고 있질 않다. 이거 다 좌파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저거를 사진을 어디서 찍었다고 보수가 가서 거기서 집단으로 공격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네. 사과문까지 작성하게 만들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문화가 지난 30년 동안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 드리냐면 이거를 보고 의협심이 발동해서 스타벅스 인증하시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들, 운동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좌파들이 와서 거기에 엄청난 비판을 하잖아요. 네. 이거 좀 같이 막아주셔라. 아하. 같이 싸움만 돼도 그분들이 버틴다. 음흠. 근데 이게 공격만 당하고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과를 하는 것이고 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속으로는 보수인데 꺼내놓을 수 있는 맞아요. 용기가 있는 분이 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게 보수 우파들이 지금 내부랑 싸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은데 네. 화살을 이런 데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정말 같이 싸워 주신다면 이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역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좌파들이야 뭐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건 그냥 전선을 그으면 되는 건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파들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늘 판판이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에 네. 민주당에서 자기네 내부에 아무리 센 발언을 해도 진짜 네.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해도 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부를 단 한 향해서? 명도 없죠. 근데 예. 여기에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 극우 발언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이게 극우 발언이다라고 하면 그게 극우 발언이 왜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우리 당은 민주당을 세게 공격하면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냥 저 한번 되게 재밌었던 게 경향신문에서 저한테 윤어게인 극우라고 적었길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한동훈을 공격했으니까 극우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할게요. 우리 당은 네. 본인들이 양반인 척 미움받기 싫고 예. 욕먹기 싫고 왜냐하면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면 민주당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압박을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없는 압박이 들어와요. 이거 당하기 싫은 사람들이 입 닫고 평생 있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선거 전까지. 예. 선거 전까지 입 닫고 있는 사람인 듯 없는 사람인 듯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107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이름대로 하면 10명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이 가만히 예.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자기들이 정상으로 보이려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상한 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문화가 지금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맞아요.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근데 민주당은 누가 더 잘 싸우나예요. 그렇죠. 안 싸우면 얘가 수박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싸우면 수박되는 내부에 거예요. 싸움 수박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바퀴랑 싸우면 극우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하고 싸우면 극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 진짜 비판해야 될 사람을 비판하면 극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참 쉽게 안 바뀐다. 예. 이거 쉽게 안 바뀌는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저는 2년 안에 올 것이다. 네. 라고 그럼요. 봅니다. 네, 2년 안에 이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우리끼리 위축되는 이런 그럼. 상황들이 타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수는 싸우는 보수로 거듭나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래도 좀 예. 저는 보수의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변화는 한두 명에서 시작됩니다. 네. 한두 명에서 시작되고 이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전염처럼 또 퍼집니다. 네. 네,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면 20명이 되고 이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언정 한번 변화의 시작이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담론을 확장해가는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지역적이지만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네네. 갈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뭐 대국민 국민 분배 뭐 이런 얘기했다가 한번 문매를 맞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됐다고 또 SNS에 저는 제 경제학도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다. 누구 성공, 정치 성공의 민주당 정치 성공의 비용이다. 주체는 없습니다. 누구의 성공인지 국가의 가로 성공은 아닌 것 가로 같아요. 열고 민주당 이재명 정치 성공의 비결이다. 네. 왜냐면요 이게 지금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면은 무너지는 나라나 독재로 가는 나라에서 시초 단계가 네. 언론을 통제하죠. 예. 네,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법을 뜯어고칩니다. 법을 장악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예.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진짜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세계가 거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독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언론 장악, 법 장악, 경제를 어렵게 네. 국민들이 의존하게. 이거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더 국가에 의존하는 형태를 국민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삼박자를 맞춰져지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예요? 경제 작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경제가 작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작살나는 것이 성장의 비용이다.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하. 비용이다. 좌파 생태계를 만드는 성공을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 국가의 성장이 안 들어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국가의 성장, 외교적 성장, 국력의 성장이 안 들어있고 오로지 내 정치의 성장만 들어가 있으니 네. 성장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고통이 비용이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근데 너무 경제 상식을 비트는 게
한국은행 통화 정책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성장이 아니라 물가 관리입니다. 물가 그럼요. 관리,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지상 과제거든요. 경제학을 최소한 입문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라면 상식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죠. 예. 정신 나간 소리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제를 배웠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저도 지금 네. 창업학 석 박사를 한 사람이고 예. 전 기업 경영도 지금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경제 논리 위에 뭐가 있죠? 정치 논리. 이 정치 논리 어허. 이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주성 같은 게 나오고 호텔 경제학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주성을 정치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짰을까요? 그거 지금 좌파 경제학자들이 짠 거예요. 맞습니다. 소주성. 그럼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있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온 거 만들어낸 거 누굽니까? 그거 경제학자들이에요. 네. 어떤 경제학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 이 위에 뭐가 있으니까 이념, 신념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신념? 좌파적 이념, 공산주의적 이념, 사회주의적 이념이 있으니까 경제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경제를 전공했다라고 해서 경제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인드가 결국에는 이론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마인드셋이 돼 있어야 이 이론을 어떻게 쓰는지 이 칼을 소를 죽이는 칼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 머릿속에 지금 이념이 먼저인데 어떻게 경제 논리를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논평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딱 하루 날 새면은 이제 본선거 시작되는 이제 시기가 됐잖아요.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전략이 좀 지도부 차원에서 있을 것이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좀 어떤 것들에 좀 힘을 쏟으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 내에서도 이제 오늘 정도면은 이 각 지역마다 이 어떤 형태로 지금 좀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지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당내에서 나오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이길 곳들과 네. 승기를 잡은 곳들과 그리고 지금 그래도 좀 패색이 짙은 곳들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땐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전략적 실패로 지금 패색이 짙어지는 곳들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주일간은 그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들이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된다. 네. 결단 잘 내리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우리가 어디 이기는 선거라 그러죠? 뭐 영남, 네. 뭐 서울, 네. 충청까지, 불경, 강원까지. 뭐 네. 불경 이기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다라고 하죠. 스코어 승리 기준으로는요. 네, 승리 기준으로. 그렇죠, 사실. 불경 네. 이기면 이긴 어려운 선거니까요. 선거다라고 네. 했고 그 사실 민주당이 전체 다 자기들이 압승한다고 워낙 떠들어댔기 15대 때문에 1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뭐 진짜 경북 빼고 다 이길 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를 하도 큰 소리를 내 것이랑 짜고 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한 군데만 더 줘도 자기네들 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구만 져도. 근데 지금 우리는 불경이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지금 이제 충남이 저희들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충북도 우리들이 뒤집을 것이다. 네. 뒤집을 수 있다. 예. 집중하면. 그리고 강원까지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서울을 버리지 않았구나. 경기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는 지역 같아도요. 예. 민주당이 어떻게 저런 후보를 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 선물이에요 지금. 뭐 인천 정원호가 나온 거 선물입니다. 서울 이거. 정원호. 예. 선물이잖아요. 지금 네.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추미애가 후보가 됐다는 거는 지금 이거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 지금 이게 우리가 경기 같은 경우는 누가 나가도 질 거야라고 했는데 후보가 추미애일 거라고 진짜 추미애가 될 그렇죠. 거라고는 설마 했죠. 설마. 그렇죠. 설마 민주당도 생각이 있으면 네. 추미애를 내보내겠냐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 그 정도로 오만했다. 예. 그러니 정원호 같은 후보를 또 추미애 같은 후보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들한테 거꾸로 기회가 아니냐.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이거 집중해서 선거운동하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겸손하되 저는 국민들께 할 말을 당당히 해라. 네. 왜냐하면 할 말을 당당히 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지금 어떤 폐악을 저지르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예. 네, 당당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권을 왜 멈춰 세워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보수의 가치를 더 올곧게 세우고 더 당당하게 저는 남은 기간 싸워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민수 최고와 일부 함께했습니다. 우리 토니 제이님 또 슈퍼챗 김민수 최고 응원하는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부 김민수 최고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우잘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우잘사 이렇게 맡고 있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한 달 반쯤 네, 됐어요. 한 달 반쯤 돼가고 있는데 박민영이라는 이 또 국민의힘의 새로운 인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런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야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존속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대한민국의 체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니 여러분들께서 내 성에 차지 않는 후보라도 내가 국민의힘 하는 행태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이번 선거만큼은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 국민의힘의 진짜 변화는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 주십시오. 저희들도 죽으림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